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영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해보고 싶었던 그 영상을 좀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제 영상의 리스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면접 사정없이 뽀개기 이게 제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이게 제가 핸드폰을 잡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약간의 좀 악필이 됐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각설하고 이 면사포를 뽀개기라고 하는 방송을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찍지 못하고 초반만 그렇게 좀 해봤는데 이 갤럭시 노트 10을 활용해서 제가 화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필기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녹화가 가능해서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하반기 면접 때 여러분들이 면접 영상을 참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지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하시면서 아니면 스터디를 못하는 환경이시라면 저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면접 내용을 분석해 보신다면 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상황에선 저런 걸 좀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굉장히 면접을 잘 보는 제가 자신감의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지원자의 모습인데요. 이분의 면접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건 좀 넘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활력을 선물하는 지원자 양승만입니다.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비스 업무 경험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본인이 했던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질문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영업관리 직무다 보니까 영업이 들어가니까 영업을 보통 우리가 세일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일즈이면서 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기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화점에서는 이 다양한 고객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 범위가 되게 넓은 의미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위를 먼저 내가 생각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다 라고 먼저 범위를 좀 한정시켜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 평가자가 듣고 싶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례를 통해 내가 이 직무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3단 논법입니다. 다시 갈게요. 네, 제가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례.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아요.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받아도 좋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다? 이 평가자한테 내가 직무로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3단 논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년간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멕시칸 레스토랑 자체가 굉장히 활력을 추구하는 매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낯선 공간에 들어왔으니까 입구에서 헤매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늘 가장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주저하던 고객님들이 저한테 늘 달려오게끔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한 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기는 안 되나요? 그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지원자가 처음에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초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식으로 결론은 뭐예요? 말이 안 나와. 결론은 환대를 제공해서 고객이 나를 직접적으로 찾게 만든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원래 나와줘야 돼요, 면접에서는. 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식 답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물어봤을 때에 뭐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입니다 라기보다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나만을 찾게 만드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고객이 나만을 찾게 만드는 서비스, 어떤 비결인지 본인이 얘기해주고 싶으면 남들이 줄 수 없는 환대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환대를 제공해서 그 고객이 나만을 찾게 만드는 서비스가 난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로 지나가야죠. 자, 다시 여러분들 경험을 물어봤어요. 경험을 물어봤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두 가지식으로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딱 무엇이 스쳐 지나가야 돼요? 아, 스타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 여기에 나오는 R, 그래서 제가 고객들이 나만을 찾게 만들어서 나만의 찾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저는 뭐 1등 했습니다. 아니면 뭐 점장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정직원 뭐 서비스 영입, 정직원 뭐 영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까지 가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막 짜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약간 좀 중간중간에 빈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말을 되게 잘하는 지원자고요. 이 눈빛이라든지 이런 말투라든지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에 제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만족스럽지는 못한 대답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꾸역꾸역 만들어내서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서비스란 게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던져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낯선 공간에 들어왔으니까 입구에서 헤매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늘 가장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나만의 스킬이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목소리로 그렇게 진행했다. 요거 딱 들어보면 준비한 답변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결정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 스타 방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네가 경험한 거 뭐야? 네가 제공한 거 뭐야? 라고 할 때 이 부분 액션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처음 오시는 고객님한테 가장 큰 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이 공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했고요. 두 번째, 이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메뉴를 판을 먼저 갖다 줬다라든지 아니면 물을 주면서 오늘의 어떤 뭐 안부를 물었다든지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든지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메뉴에 어떤 추천 메뉴를 선정한다라든지 추천 메뉴를 추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본인의 액션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은 제가 여기서 웃었잖아요. 너무 좀 약간 웃겼어요. 뭔가 좀 거창한 거를 기대했었는데 아니면 그것보다도 큰 목소리로 인사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걸 좀 기대했었는데 약간 너 준비를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주저하던 고객님들이 저한테 늘 달려오게끔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게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측면인데 눈빛을 잘 보세요. 가장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주저하던 고객님들이 저한테 늘 달려오게끔. 그렇죠. 시선 처리를 여기 한번, 저 한번. 지금 이거는 저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최지현 선생님, 조성욱 선생님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면접을 되게 잘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에 감정이 살아있어요. 감정이. 예. 그리고 이 지원자, 면접관 A, 면접관 B, 면접관 C랑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잖아요. 면접관은 이것만 봐도 이 친구가 그래도 면접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했고 우리와 눈을 맞추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애쓰는 거랑 파악하거든요. 되게 좋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환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네, 환대는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뽑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압박이 들어오죠. 말은 잘 만들어내긴 했는데 고객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 아니냐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자, 당연히 압박 들어올 수밖에 없죠. 기대치가 있었어요. 기대치가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느꼈던 답변의 어떤 수준은 한 20, 절반도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지원자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경험이 없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제가 홀서버를 하면서 음. 제가 느꼈던 감각은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한 특징에서 손님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가. 똑똑해요. 이제 평가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소한 특징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요거를 첫 번째는 그런 당연한 환대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디테일을 챙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아셨죠? 이제 한번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시죠. 저는 1년간 서버로 복무하면서 마침내 손님의 빨대 소리에서 음료를 입혀줄 수 있고 손님이 한 번, 두리 번 거실 때 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서비스는 환대와 관찰력에서 태어나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만들어내는 거 대단해.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빨대 소리를 듣고, 아, 리필이 필요하구나. 두리번거리는 걸로 봐서 화장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환대, 관찰력 얘기해냈네요. 사실 초반에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는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요걸 듣고, 얘 봐라.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맞다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잖아요. 면접은 대응이니까. 대응력에 있어서, 보통 친구는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뻔뻔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뻔뻔스러운 표정. 대단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처음에 환대를 잘한다 이거는 너무 이제 듣기에는 그쵸, 평이한 기본인 대답이었고 다행히 또 제가 추가적으로 경험을 물어봤을 때는 관찰력,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만족스럽게 답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다른 경험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본인이 했던 자,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물어봐요. 경험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던지자. 그 다음에 경험은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스타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A를 세분화시켜서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인가 봅시다.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서 본인에겐 다소 손해가 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네요. 와, 이건 정말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 본인이 했던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서 본인에겐 다소 손해가 되지만 타인의 진짜 어려운 질문이지. 이건 공기업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손해인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해를 감수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레벨 1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구조만 짰을 때 스타 방식의 여러분들의 경험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는 A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배운 점. 이런 구조로 나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평가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내용이 진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검증.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너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이유. 이유. 이 두 가지입니까? 한번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게요.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제가 11년도에 근무했던 레스토랑에서 다시 좀 일을 시작하고 스타 있습니다. 방식이 나오죠.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매니저진께서 2011년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즉 동기들 같이 일했던 그 사원들이 지금 전장을 하고 있고 또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구중이도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좋아요. 의문을 갖고 상황. 있었어요. 근데 저는 먼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남들보다 가장 늦게 가고 싶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님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 이제 장교에 대한 환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 23시, 24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데 한 단계만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즉 지금 우리 양승만 지원자였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뭐냐면 처음에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가자는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얘기해봐 라고 했다면 나는 장교 출신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했던 게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평가자가 또 물어볼 거예요. 압박의 형태가 됐건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말해보라 했건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때 아마 사례가 나올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지원자는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쳐주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사례를 말한다는 것이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지금은 혼자 보잖아요. 다대다로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면접 질문을 던지는데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반적인 상황 말고 그게 어떠한 사례였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 어찌됐건 그래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경험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노력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원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야, 나의 견해론, 네가 들려줬던 말이 이거는 그냥 굳이 뭐 희생이라든지 손해가 아니라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너의 노력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너 이거 맞지 않다. 사례가 맞지 않다. 요 얘기로서 압박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압박, 대처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열심히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떻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맨날 늘 얘기하는 우쭈쭈화법. 우쭈쭈 나와야 돼요. 아닙니다, 면접관님.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끄덕끄덕. 네, 맞습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는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꾸준히를 자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신 내용의 의도라고 판단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잘하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원자가 보여주는 모습, 눈빛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신감. 이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 지원자가 어떤 성향이냐, 쉽게 인정을 안 할 것 같다. 내 의견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면접관은요, 이 지원자의 뭐 역량,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려 있지만, 사실 이 분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정말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이분이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렇다면 직무 역량적으로는 별로 점검하지 않을게.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너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궁금하다. 네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슬슬 압박하는 면으로 많이 갈 때 인정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거의 한 80%는 먹고 들어간다 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나한테 계속 공격을 해. 나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보면서 너 이러지 않니? 너 이러지 않니? 여러분들에 대한 걸 좀 검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항상 우쭈쭈화법으로서 인정해주세요. 예,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의도로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의견을 개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양승만 씨는 되게 서비스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또 지금 근무하시는 거기에서 막 영입제의가 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장이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승만 씨는 현대백화점을 지원하셨어요. 왜 백화점 산업인지와 왜 현대백화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오케이,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이제 왜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회사를 선택한 기준과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꼭 산업을 물어보거든요. 왜 백화점 산업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 왜 현대백화점인지 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롯데도 지원하고 신세계도 지원하고 뭐 현대도 지원하고 뭐 애경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겠죠. 근데 왜 우리 회사인지에 대한 동기 부분. 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너의 어떤 열정, 너의 어떤 열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봐.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가치는 죽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산업에 해요.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있죠. 유통업 중에서 가장 오프라인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백화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왜 유통업의 핵심 가치가 백화점이야? 잘 뽑았어요. 내가 백화점 산업에 지원한 이유는 유통업 중에서 핵심 가치를 가진 산업이 백화점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전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 다양한 매장들이 있지만 다른 오프라인 매장과 정말 차별화되는 백화점의 오프라인 매장은
다른 데는 줄 수 없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서비스를 실천하기에 있어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 그거에 대한 이유 하나 플러스 시켜주시고요. 산업에 대한 거 이해 잘했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대백화점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정보를 알아보고 또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고 또 직접 현대백화점 판매 지원에 그렇지. 5일 동안 지원을 해보면서 그렇지. 느꼈던 것이 있는데 네. 롯데는 약간 대중화에 앞장서는 느낌이 들었고 네. 신세계는 고급화 네. 그리고 현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을 차별화해야겠다. 즉 영업 담당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이용해서 네. 상품의 차별화 또 공간의 차별화를 이끌어서 손님을 유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제 예시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남성 패션 전문가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업 전략 및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에 영업 담당자가 늘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현대와 함께 한다면 제가 나중에 영업 담당에서 큰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잘해요. 자, 산업에 대해서 백화점 산업을 선택한 이유. 그 중에서 현대백화점을 선택한 이유를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열정과 어떤 열의가 있는 데인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른 백화점과의 비교 분석. 비교 분석한 내용은 우리가 검색할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까지 갔습니까? 직무 지원 동기까지 갔습니다. 떡밥을 많이 던졌어요. 떡밥을. 자, 물어봐라. 그럼 당연히 백화점에서 근무했다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에 대한 이유? 이거 너 잘할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던졌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답변 구조 만들어 드린 거에 있어서 이제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이라고 했는데, 야, 굉장히 좋네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답을 해줬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던 직무까지 지원 동기를 잘 연결시킨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좋은 거는 지원 동기를 찾을 때 있어서 본인과의 접점 포인트인 경험 포인트로서 얘기를 한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다. 좋은 점 하나랑 아쉬운 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늘 물어보는 것이 좋은 점 무엇이냐, 아쉬운 점 무엇이냐. 비중은 어디에 둬도 어디에 더 많이 둬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쉬운 점 요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만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지. 항상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단점 자체보다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현대백화점과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일반 현대백화점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현대백화점 갔을 때 좋은 네. 점 하나와 아쉬운 네, 점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네네. 말씀이시죠. 네,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앞에 계시는 면접관님이 내부자로서 알고 계시는 지식에 대해서 형편이 없지만 네. 다만 제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좋아요. 본인 분석을 전제를 해봤습니다. 깔죠. 첫 번째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그 신세계 백화점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스타필드나 네. 물론 백화점 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네.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이제 문화 복합적인 공간의 기능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장점으로는 네. 기존의 백화점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장 살린 기업이 구체적으로 좀 현대백화점이 나와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백화점에 방문하는 이유는 네.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여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다 갈 수 있잖아. 현대백화점은 총 이제 제가 신촌점에서 알바를 했었고 네네. 또 신촌 유프레스점에서를 자주 방문하는데 네. 그 고객들이 찾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또한 이제 식품 혹은 패션 네. 아니면 여성 패션, 여성 뷰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 예로 저와 이제 누나와 작은 매형이 백화점에 방문해서 뭔가 사야 될 때 네. 늘 먼저 현대백화점에 가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살 수 없으면 다른 백화점에도 있을까라고
합리적으로 고민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백화점과의 비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교상에 있어서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백화점이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은 비교적 괜찮다고 보고요. 오, 특히나 깜짝이야. 다른 백화점에서 잘하고 있는 바를 바로 비교하면서 이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렇게 방송이 됐구나.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안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답변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역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고 강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강점은 현대백화점만의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많이 홍보팀에서 현대백화점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아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아까 뭐 사실 신세계 백화점이 스타필드와는 완전 다른 회사예요. 신세계 백화점은 여러분들이 대구나 부산 신세계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거고요. 스타필드와 같은 즉 체험형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앞으로 만들어낼 백화점들에 사람들이 유통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안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체험형 매장을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와 같은 얘기를 해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느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본인의 사례를 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의 구조는 머릿속에 딱딱 있는데 아직 우리 양승만 지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얘기를 예를 들어서 A, B, C, D 있을 때 요거 C 얘기해야 되겠다. 요거 하는 그게 조금 이때는 잘 안 된 것 같긴 해요. 물론 잘하시니까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요런 질문 같은 경우에 너 뭐가 좋았니? 뭐가 안 좋았니? 라는 질문은 꼭 받게 될 질문이잖아요. 받게 될 질문이니까 요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쐐기를 박아버려야죠. 그래서 와 얘가 우리 회사 오려고 이렇게 분석을 했구나. 와 얘가 우리 회사 오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제시했구나. 이러한 인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분밖에 안 봤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분, 우리 양승만 지원자의 비언어적인 부분은 뭐 아주 훌륭하니까 이런 눈빛들 보세요. 아주 훌륭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씩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7분 1초 이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